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네. 좀 때이른 더위가 찾아와서 그런지 약간 그 후텁지근하기도 하고 좀 지치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좀 힘을 내야겠죠. 지친 걸 달래주기 위한 건 뭐가 있을까요? 좀 뭐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좀 말이 통하는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뭐 그런 방법들도 좋겠죠. 자, 오늘은 제 책, 네,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진도를 한번 나가볼까 해요. 듣는 이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틈을 두어라, 포즈를 두어라 해가지고 제가 그 1탄을 했어요, 지난번에. 포즈. 결국 스피치는, 전달력이 생명이거든요. 내가 이 상대방한테 어떤 이야기를, 의도한 이야기를 잘 전달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전달력은 말의 속도에 의해서 상당히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좀 말이 빠르거나 또 발성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약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아니면 좀 답답한데 이 사람이 도대체 나한테 무엇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지 전달이 잘 안 돼서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음, 전달력은 말의 속도에 의해서 상당히 좌우되고 말이 느리면 집중력이 흩어져요. 졸립죠. 나른하고. 특히 요즘 같은 때 밥 먹고 난 다음에 뭐 누가 서근서근 사근사근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졸려버려요. 네. 그래서 너무 또 빠르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상대방이 무언가 의도를 숨기고 있고 급하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게 됩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경험해 본 결과 이런 경우 1분에 300음절 그리고 20문장 내외로 말하는 게 아주 적절합니다. 스피치는 서로 간의 소통이며 교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기가 태어났는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는 처음에 그 음성을 들은 사람 그 사람한테 굉장히 많은 성격적인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뭐 아기가 예를 들어서 응가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떤 이제 어머니들은 아우 이놈의 자식 또 똥 쌌네. 아우 진짜 더러워 죽겠네. 이걸 언제 치워.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은 이 다음에 커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무언가 자기를 질책한다든가 조금만 약간 강압적인 언어를 들었을 때 되게 많이 위축이 되고 자기의 의견을 잘 말 못하는 그런 소심한 성격으로 자라고, 두 번째 다른 예로는 응가를 했는데 엄마가 우리 아이는 황금변을 낳았네. 아유 참 똥도 어쩜 이렇게 예쁘게 쌀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아이는 자기가 이미 되게 사랑받는 존재,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나를 되게 사랑하고 있구나, 나는 세상에 필요한 존재구나 이렇게 느껴지면서 자라날 때 세상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자기 자신이 좀 약간 당당하고 자기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난다는 거죠. 이게 살면서 이제 느낀 건데 어떤 상황에서 저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할 때도 있고 내가 또 이 상황이 너무 필요할 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뭐 흔히 사회생활을 갑을 병정, 요즘은 정까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살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실력을 쌓았고 그리고 내가 굉장히 필요한 존재면 굳이 상대방한테 끌려다니면서 좌지우지 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간혹 좋은 사람들이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리나 환경에 의해서 또 변화가 되고 그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때가 있는데, 대부분 좀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언어, 그다음에 음성, 그리고 그런 제스처에 따라서 또 이렇게 상처를 받는 그런 경우를 허다하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그 이제 무섭다는 표현은 좀 웃기고, 무서운 유형의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자신이 하는 일에 대단한 어떤 자부심이 있고,
또 어디 가서 실수 안 할 자신이 있고 만족감을 느끼는 이제 사람들이 본인들이 뭔가 막 끌려다니거나 또 그런 그 필요한 눈빛을 보내는 경우를 저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당당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일이 잘 돼요. 믿을 수 있는 어떤 이제 확신을 주는데 내가 무언가를 너무 간절히 바라거나 간절히 원했을 때 세상이 그렇게 내 뜻대로 쉽게 움직여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갑을 이제 그걸 더 떠나서 병, 정까지 이제 생겼다고 했고 또 예를 들어 한 기관의 리더인 장도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잘 데리고 융화를 해서 컨트롤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또 워낙 요즘 다들 소신들이 세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경우가 있어서 가장 중간에서 힘든 사람 그야말로 중간 관리자들, 네, 갑 밑에 을들이 그 병정하고의 관계 또 갑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심리적인 어떤 압박감을 호소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었어요. 자, 보면 오늘 이제 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스피치는 서로 간의 소통과 교감이라고 했죠. 그래서 말할 때 틈은 사람에게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감정적으로 안정을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조금 이 자리가 편안한데 이 사람하고는 이야기할 만한데 하는 거죠. 원숙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틈은 그러니까 인위적인 거 말고 편안한 스피치를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스피치에서 중시되는 포즈, 즉 틈은요, 가끔 대중에게 무시당할 때가 있어요. 결국에 스피치를 배우는 사람들이 그 중요성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인데, 우후죽순,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고 여기저기서 얻어들은 게 이제 많다 보니까 지식이 아주 얕아요. 시냇물처럼.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이유는 스피치에서 틈을 드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는 거죠. 어떤 전문가들한테 특별한 훈련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이제 감으로 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말할 때 틈의 효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인데 진짜 말할 때 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깐 틈을 두고 진짜요?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틈. 괜찮으시겠어요? 굉장히 어, 좀 소름 끼치게 무서운 말이죠. 그러면 말할 때 틈을 두는 것은 아이디어를 얻어요. 내가 그 찰나에도 그 생각이라는 게 막 번뜩번뜩 지나갑니다. 그리고 긴장을 유지합니다.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그 뱉은 말만 계속해서 이렇게 되풀이하는 앵무새가 아니라 뭔가 내 이야기도 굉장히 주의 깊게 듣는 사람이구나 하고 상대방이 긴장을 하게 만들어요. 화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뭔데? 궁금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포즈는 듣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호흡도 고르게 해줍니다. 듣는 사람에게 생각할 기회와 함께 긴장감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긴 문구, 문어체 형식의 글을 보면 쉼표, 마침표 같은 구두점이나 굵은 채, 흘림체, 강조점 등 여러 형태를 보여주면서 그 내용을 이해하게 합니다. 반면에 스피치에서는 포즈와 같은 틈을 주면서 청중이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도록 합니다. 포즈, 즉 틈은 말하는 메시지를 굉장히 완벽하게 구조화를 시켜주고요. 스피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스피치의 수준마저 격상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하는 게 품위가 있고 발성과 발음이 정확하고 복식 호흡이 제대로 된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스피치에서의 틈은 바로 금 같은 침묵입니다. 금 좋아하시죠? 그렇습니다. 틈. 누구나 배우고 익히면 그 틈은 바로 금이 됩니다. 자, 듣는 이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틈을 둬라. 2편. 모든 사람에게 너의 귀를 주어라. 그러나 목소리는 몇 사람에게만 주어라. 많이 들으라는 그런 격언이에요. 네. 그냥 혼자서 혼잣말만 주구장창 그냥 몇 시간 떠들면 사람이 되게 격화되고 좀 없어 보여요. 그래서 듣고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천처의 살인의 핵심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밖에 나가서도 어떤 활동을 할 때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겠죠. 말을 할 때는 이미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 말해야 돼요. 그래서 백과사전을 찾아보든 국어사전을 찾아보든 아니면은 제대로 된 기관에서 나오는 정보를 찾아봐야지, 흔히 떠돌고 있는 소문이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흔히 지금 요즘 하고 있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잘못된 어떤 그 SNS에서의 글들, 그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 그게 다 100%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했다가는 망신당합니다. 사람이 아는 사람을 못 당해요. 그리고 사실은 아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자, 들을 땐 남들이 알고 있는 걸 배우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 쓸데없는 어떤 말이 난무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남을 비하하거나 격하시키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단연코 아무리 편한 친구라 하더라도, 상처받지 않다 하더라도 그들의 관계는 굉장히 얕아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한 면에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오해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고 살았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기 전에 생각할 여유가 있거든. 그게 말할 만한 가치나 필요가 있는가의 여부를 항상 꼼꼼하게 생각을 하고 말을 뱉으셔야 실수가 없지. 안 그랬을 때는 누구도 이 사람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저 사람은 참 실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이 강해졌을 때 나의 이미지는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차례대로 맨 처음 거는 셰익스피어, 그 유명한 극작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루이스 맨스, 그리고 앙드레 드 레니의 말이었습니다. 명언이든 속담이든 말에 관한 것들은 참 많아요. 그만큼 말이 인간의 삶에 아주 밀접하다는 증거인데, 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을 자주 듣곤 했어요. 상대방이 여보세요? 아니 그런데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러면 그러니까요 이거잖아요. 똑같지 않아요, 그쵸? 투명과 올처럼. 그런데 요즘은 가는 말이 고우면 사람을 얕본다 하고 요상한 속담들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이 참 많이 변했음을 실감하게 되는데 조금은 서글퍼지는 그런 현실입니다.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마음씨도 좋고 성격도 좋은 편인 친구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요즘 유행어인 손절, 의절. 저는 아직도 감정은 좋아요. 그러나 이제 더는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왜? 그런데 한 가지 흠은 자기가 어쩌다 듣게 된 말들을 남에게 잘 옮긴다는 것이다. 그래서 매번 지적을 했죠. 그러지 말아라. 너는 흠이 없느냐. 사람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자꾸 남의 잘못된 걸 지적하다 보면은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너를 이제 멀리하게 되고, 또 너의 삶도 그렇게까지 이렇게 평탄하게 흘러갈 것 같진 않다. 항상 남의 말을 검증해야 되고, 또 안 했다 했다 이런 쓸데없는 에너지에 이제 내 인생을 맡겨야 될 그런 상황들이 올 거다 하고 조언을 좀 많이 했었어요. 자신의 발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에 대해서는 전혀 경계하지를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녀의 말이 여기저기 옮겨지면서 이야기 속 당사자는 부부싸움 끝에 이혼까지 고려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의도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이 정말 깃털만큼 가벼운 입이 사고를 친 거죠. 그러나 사람이 좋은 거는 저도 알아요. 그러나 그거는 쉽게 고쳐질 수 있는 습관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 친구와 함께 했다가는 나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손절을 했죠. 음, 어느 날 필자와 마주한 자리에서 소문의 근원이 왜 자기냐면서 본인의 말을 전달한 것으로 짐작하는 사람들에 대해 험담과 함께 막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때까지 둘이 한 번도 다툼이 없었어요. 제가 의외로 잘 참는답니다. 의외로 사람이 무안하지 않게 하는 그런 재주가 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말의 중요성에 대해, 그리고 듣기 거북한 소리로 충고했습니다. 결국 우리 둘 사이도 자연스레 소원해졌습니다. 지금도 잘 살고 있길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인격과 함께 때와 장소에 따른 그 품격이 있고, 말에도 품격이 있어요. 생각이 깊으면 이 말의 격도 높아지고 설득력도 강해집니다. 때로는 마치 속사포처럼 쉴 새 없이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하는 사람은 물론 숨차겠죠. 듣는 사람도 사실은 힘겹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오래 이야기하다 보면은 없던 두통도 생기더라고요. 생각은 넘치고 그 넘치는 생각을 말이 따라가자니 자연히 말이 급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날에 할 얘기만 하세요. 너무 많은 걸 갖다가 사람이 만나가지고 너무 많은 걸 이 사람한테 쏟아내버리면요. 그 사람도 쉽게 질려요. 그러나 효율적이지 않은 건 사실이다. 말의 속도는 상대에 대한 배려에서 비롯이 되죠. 그쵸? 말이 빠르다는 건 결국 좀 단언컨대 듣는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이나 강의에서 빠르게 하는 말은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자칫 듣는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해요.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지, 이 사람? 원맨쇼 하나? 이럴 때 있어요. 말은 전달 속도가 중요한데, 문제는 자신이 이제 말을 빠르게 하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거죠. 더욱이 반대 성향의 사람들을 답답하다고 평가하기도 해요. 대체적으로 말을 빨리 하는 사람들은 뭐든 빠른 경향이 있어요. 성격이 급한 거죠. 우욱하는 거죠. 성질이 급하니까 먹는 것도 빠르고 걷는 것도 빠르고 극장에선 영화가 끝나는 기미가 있으면은 그 엔딩 크레딧 때문에 막 이렇게 이름 나오는 것까지 봐야 되는데 그냥 일어나기 바쁘고 엔딩 크레딧을 봐야 출연 배우가 누군지도 알고 감독도 알 수 있는데 그토록 바쁘면 극장을 왜들 가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빨리빨리 국민성이 장단점이 있다지만 말이 빠른 건 오직 단점만 두드러질 뿐입니다. 빠른 말투는 상대방에겐 불친절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늘 주의해야 하고요. 이 말에 심이 없으면 상대를 불안하게 만든다고 했죠. 성격마저 결함이 있는 듯 보여요. 특히 말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듣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말해주시겠어요? 하고 되묻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 쉼을 두는 건 훈련, 노력, 그래서 주의를 한번 살펴보세요. 주의를 이렇게 살펴보면 말이 빠른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훈련도 어디서 된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아예 관심조차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의 실수를 되풀이하게 마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빠른 말투를 고치는 방법은 과연 있을까요? 있다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지난번에 배우셨죠? 항상 단어의 첫 음절을 강하게 내뱉는다. 두 번째, 자신이 말을 빠르게 한다는 걸 스스로 깨닫는다. 세 번째, 구두점에서 호흡을 천천히 뱉으면서 시간적 여유를 갖는다. 네 번째, 말을 할 땐 평소보다 천천히 호흡을 들이마셨다가 내쉬고 들이마셨다가 내쉬고가 필요한 거죠. 이런 방법만 실천해도 말의 속도를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형식을 잘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진정한 의미의 내 언어, 저 사람은 저런 말투라고 상대방이 상상할 수 있을 정도의 나라는 캐릭터가 구축화가 돼요. 말은 누구나 다 하는 거지만 트레이닝이 되지 않아 날 것인 채 그대로인 경우의 사람들이 참 많아요. 소고기를 날로 먹는 사람들도 물론 봤지만 돼지고기를 날로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겠죠.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말의 형식을 깨우치면 자신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극대화된 장점이 됩니다. 말을 정확하게 하고 효율적 소통을 위해서 최소한의 형식과 요소를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선 국어 교과서나 시, 소설 같은 문학 작품들의 구절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